안녕하십니까. 감성수학 수혁쌤입니다. 자, 감성모의고사 시즌2 4회 전문항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객관식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지수식이 나왔어요. 주어진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3에 로그 6의 2승 곱하기 9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3으로 바꾸고 제곱을 얘한테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3에 로그 6의 3 이런 식이 될 거니까 얘네들을 곱할 때 이 지수끼리 더해져서 3의 로그 6의 6 이라는 식이 될 거니까 얘가 이제 1이 돼서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f2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적분해 보면 fx는 x3승 플러스 2분의 1x 제곱이 될 거고 적분상수가 지금 0,1 지나니까 1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2를 대입해주면 2의 3승이니까 8이고 2분의 1 곱하기 4가 돼서 플러스 2 플러스 1이 돼서 자 1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을 보면 얘는 A10을 A9로 나눈 거기 때문에 공비가 될 거고 이 부분은 A11을 A9로 나눈 거기 때문에 R제곱이 되겠죠. 얘가 6이 된다라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R제곱 플러스 R-6은 0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주면 R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3과 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공비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공비가 되는 거죠. 그럼 A5라는 값은 자, 구하고자 하는 A5는 여기 나와 있는 A2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하면 되겠죠. 그럼 A2는 4가 되고 공비는 2니까 2의 3승 그래서 4 곱하기 8 3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에서 fx가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그리고 리미트 x가 0-1일 때 f-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얘를 한번 계산해 보면 1에서의 극한값이니까 좌극한 우극한을 모두 보면 2라는 값이 나온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얘는 0-1을 여기다 넣으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간단하죠. 0-라는 거는 0보다 조금 작은 숫자니까 얘를 마이너스 0.1이라고 생각하고 나서 한번 넣어보면 얘가 플러스 0.1로 바뀌게 되죠. 플러스 0.1 이거는 0보다 조금 큰 숫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얘가 F0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F0 플러스는 1로 가까이 가니까 얘는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2랑 1을 더해서 자 3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인과 코사인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구해라. 그럼 이 식을 양변 제곱하게 되면 좌변에 있는 식에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나올 건데 걔를 1이라고 써주고 플러스 2배의 사인 코사인은 오른쪽으로 이제 제곱하게 되면 3 곱하기 사인 코사인의 전체 제곱이 된다라는 식이 얻어지겠죠. 그럼 사인 코사인을 라지 a라고 치환해주면 주어진 식이 3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a라는 값으로 마이너스 3분의 1과 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세타의 범위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2사분면이죠. 2사분면에서는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두 개의 곱한 값이 무조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고 구하고자 하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값은 여기 있는데 얘가 되겠죠. 얘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 거니까 루트 3과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에 지금 보니까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졌어요. 그럼 좀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양변 미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을 미분하면 하고 안 하고 플러스 안 하고 하고, 그 다음에 우변 미분하면 fx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프라임 t dt, 이런 식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fx와 fx 사라지고 여기서 f 프라임이 다항함수기 때문에 x를 그냥 나눠줘도 괜찮죠. f 프라임 x는 6x 플러스 2배의 0부터 1까지 f 프라임 t dt 라고 쓸 수 있고, 자, 여기서 이 부분을 그냥 상수 a라고 생각한다면 f 프라임 x가 이제 6x 플러스 2a 라는 값이 되겠죠. 근데 뭘 a라고 뒀었죠? 어떤 걸 a라고 뒀냐면 0부터 1까지 f 프라임 적분한 걸 0으로 a라고 뒀어요. 0부터 1까지 f 프라임 적분한 거.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해 주게 되면 3x제곱 플러스 2ax, 얘가 이제 1부터 0까지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3 플러스 2a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얘가 이제 a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 프라임 x는 6x 마이너스 6 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네요. 그럼 f 프라임 2는 여기다 2를 대입해서 12 빼기 6, 그래서 6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그러면 7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점화식이 하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보는 형태는 나열해서 규칙을 찾는 거예요. 1부터 한번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볼게요. 근데 얘의 의미가 뭐냐면 연속된 거 3개를 곱했을 때 항상 8이 된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A1이 2고 A2가 1이면 연속된 거 3개 곱해서 8이 돼야 되기 때문에 A3은 4가 되겠죠. 그럼 A4는 2가 될 거고, A5는 다시 1이 될 거고, A6은 또 다시 4가 되겠죠. 지금 형태를 보니까 214, 214가 계속 반복되게 되겠네요. 그러면 50개까지 더 할 건데 이 3개의 세트가 2 더하기 1 더하기 4, 이 3개의 세트가 일단 16개 반복되겠죠. 그럼 48개니까 앞에 2개가 더 더해지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을 계산해 주게 되면 여기가 7이니까 7이랑 16 곱하고 플러스 3이 되겠네요. 7 곱하기 16 해주면 112가 되고 플러스 3을 해주면 115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자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사인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 합이에요. 자, 이거 하기 전에 간단한 개념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대칭 함수에서 실근의 합을 구할 때는 대칭축을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대칭인 함수가 이렇게 있고 실근이 이렇게 총 7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7개의 실근의 합은 대칭축 곱하기 실근의 개수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 얘네들의 평균이 m이면 얘네들 더한 게 2가 되고 얘네들 더한 게 2가 되고 얘네들 더한 게 2가 되고 얘는 m이 되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대칭축과 실근의 개수로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x좌표 합을 간단하게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그래프를 먼저 그리게 되면 자, 얘는 주기가 1이죠. 2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주기가 2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1, 여기는 2, 3, 4 이런 형태가 될 거고, 반대편에도 똑같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게 계속 그려지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이 1차 함수는 1,0 요 점을 반드시 지나죠. 그리고 기울기가 n분의 1이에요. 그럼 기울기가 n분의 1인데 n이 1일 때부터 5일 때까지의 실근의 합을 다 더해라 이거예요.
만약에 n이 1이면 기울기가 1이죠.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교점의 개수가 1개네요. 그러면은 1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1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교점의 개수는 1개다. 1 곱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n이 2일 때 그러면은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3,1을 지나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1,1을 지나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죠. 그럼 실근의 합은 1 곱하기 5로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일 때 n이 3일 때는 3분의 1 여기를 지나게 되겠죠. 여기를 지난다고 해서 실근의 개수가 변하지 않네요. 그래서 1 플러스 5 똑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있기 때문에 n이 4가 되면 이렇게 돼서 2개가 추가되죠. 반대편에서도 2개 추가될 거니까 총 4개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자, 대칭축이 1이고 근의 개수는 9개. n이 5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계산해주면 1 플러스 5 2개니까 10이고 9 2개니까 18이 돼서 계산해주면 29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9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gx라는 애가 어떻게 생겼냐면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데서는 3x라는 1차 함수가 그려지고 그 이후로는 3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여기서 미분 가능하도록 그려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gx가 극값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0보다 클 때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얘는 극값을 갖지 않겠죠. gx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극값을 갖지 않겠죠. 그럼 반대로 fx가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면 gx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때는 극값을 갖겠죠. 그래서 이 상태의 fx를 구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0에서 일단 미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f0은 0이 돼야 될 거고 f'0은 3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3차 함수를 세우면 3차 함수 최고차항이 1이어서 x 3승 들어가고 두 번째 항 모르니까 ax제곱이라고 써주고 미분에서 0 대입하면 1차항이 개수밖에 안 남죠. 그게 0이에요. 그게 3이에요. 그래서 3x가 들어가고 여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가 0보다 클 때 극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의 도함수 얘의 도함수가 양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판별식부터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서 a가 3보다 크고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의 대칭축이 0보다 커야 되죠. 대칭축은 3분의 마이너스 a고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a는 0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두 개 교집합해주면 최종적으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구해야 되는 f2의 값은 얘한테 2를 대입해주면 8 플러스 4a 플러스 6이 돼서 4a 플러스 14라는 값이 나오겠죠.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정수가 되겠죠. 정수가 되도록 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정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14가 돼서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이 3차 함수랑 f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 개형을 대강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f'x 미분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6k x 플러스 3에다가 k제곱 마이너스 16 이런 식이 나오겠죠. 얘를 3으로 묶어주고 나면 인수분해가 좀 간단하게 보이죠.
k제곱 빼기 16을 쓸 건데 얘를 인수분해해서 k 빼기 4, k 플러스 4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을 k-4, k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주면 인수분해가 딱 되죠. 무슨 뜻이냐면 fx를 미분했을 때 k-4와 k 플러스 4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f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1 알파 베타 세근을 가져야 돼요. 그럼 알파가 1이 제일 작기 때문에 얘가 1이 되겠죠. 얘의 x좌표가 1이 되겠죠. 그리고 알파 베타 이런 실근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fx를 이렇게 그렸을 때 f1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면 세 실근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은 여기와 여기 사이만 돌아다니게 돼야 돼요. 근데 그 세 개의 실근 중에 1이 가장 작은 글이니까 1은 요 사이만 돌아다니게 되겠죠. 1이라는 x값은 이 사이만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의 함수값, 여기서의 x값, 여기서의 x값이 k-4예요 지금. 여기서의 x값은 k 플러스 4예요. 근데 이게 지금 2대1의 비율 관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다시 만나는 점, 여기서의 x값을 구해보면 이 길이가 8이니까 이 길이는 4가 돼서 k-8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1이라는 애는 k-8과 k-4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k-8 그 다음에 k-4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k가 9보다 작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k가 5보다 크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k로 가능한 값은 6, 7, 8 이 세 가지가 되겠네요. 세 개를 더해주면 21.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는 그림으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 자, 이제 길이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AC와 AC와 BC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리고 AB의 길이가 8인데 얘를 3대1로 내분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6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BC를 3대1로 내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K라고 두면 3K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럼 K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K의 값을 구하기 전에, 자, 지금 보면 BDE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랑 그 다음에 CD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 B가 9대1이라고 나왔어요. 넓이 B가 9대1이라는 거는 길이 B는 3대1이라는 거죠. 3대1. 그러면은 여기서 사인 법칙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 둘은 공통적으로 이 각을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한다기보다는 사인 법칙을 쓸 때 사인 세타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똑같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분의 2, 사인 세타분의 2, 그리고 여기서도 사인 세타분의 CD라고 쓸 수 있겠죠. 사인 세타분의 CD라고 쓸 수 있겠죠. 얘네들의 넓이 B가 1대 3인 거예요. 넓이 B가 1대 9인 거예요. 그럼 길이 B는 1대 3이 되겠죠. 얘네들이 지름이니까 지름의 B가 1대 3이 돼야 돼서 이 CD의 길이가 6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CD의 길이는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K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코사인 법칙 쓸 건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4K가 되겠죠. 이등변이니까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주면 이 부분의 길이가 2K, 얘는 6. 그럼 요 각이 얘를 세타라고 뒀을 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K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를 또 어디서 이제 구해줄 거냐면 이 BDE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여기 세타라고 두고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세타죠. 얘를 세타라고 두고 코사인 법칙을 한번 쓸 거예요. 그래서 BDE가 아니라 요 삼각형이죠. BDC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쓸 거예요. 자, 그러면 2배에 2 곱하기 4K니까 16K 분의
4K제곱이니까 16K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6의 제곱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계산을 해주면 자 크로스해서 곱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16K제곱 이렇게 곱하면 48K제곱 자 빼기 32인데 얘를 곱해서 빼기 96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넘겨주면 마이너스 32 K제곱은 마이너스 96이 돼서 K제곱이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거는 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요 길이. 그럼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자 D2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3K의 제곱 빼기 2배의 길이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가 3분의 K인데 K가 지금 루트 3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루트 3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K 대신에 다 루트 3을 넣어볼게요. 그럼 얘가 4 플러스 K제곱이 3이니까 27 빼기 K가 루트 3이니까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빼기 12 그래서 두 개 계산하면 15고 얘까지 더하면 19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D의 제곱이 19니까 D의 길이는 루트 19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1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 공차가 9 이하의 자연수인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A에는 세울 때 공차를 일단 D라고 써놓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을 마이너스 D 플러스 6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 그럼 Sn을 좀 또 표현해 주게 되면 첫 번째 항은 2분의 dn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뒤에 마이너스 2분의 d 플러스 6n 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이걸 가지고 Sn의 절대값이 다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D를 찾는 게 목적인 거예요. 얘를 잘 보면 n으로 묶게 되면 2분의 d n 빼기 2분의 d 플러스 6 이런 식이 나오죠. 그럼 이 fx ssin 이 sn을 2차 함수처럼 생각해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0이라는 근을 갖고 또 다른 한 근은 2분의 d 분의 2분의 d 플러스 6이라는 근을 가지면서 이런 2차 함수의 형태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아무리 뒤집어 올려도 이 값을 집어넣으면 0이 나와서 이 절대값 함수가 최소값이 4를 가질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얘가 절대 자연수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자연수가 되면 SN의 최소값이 4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절대 자연수가 되면 안 돼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주면 이렇게 주면 1이고 이렇게 주면 D분의 12 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는 자연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D라는 값으로 가능한 거는 12의 약수가 안 되죠. 12의 약수 빼고 나머지 다 가능하니까 1, 2, 3, 4는 다 약수고 5 가능하고 6 안 되고 7, 8 9까지 되죠. 그 이후로는 할 필요가 없는 게 9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4개만 보고 이 4개의 상황에서 직접 계산해 주게 되면 됩니다. 자, D가 5, 7, 8, 9 4가지 가능해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에요. 하나씩 다 해볼게요. 처음에 D가 5일 때 그럼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6, 두 번째 항 마이너스 1, 그 다음 4, 그 다음 9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SN을 하나씩 구해볼게요. S1은 마이너스 6이니까 성립하죠. S2는 마이너스 7 성립하죠. S3은 이거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3 이때 성립 안 하죠. 그래서 5는 안 되는 거죠. 이번엔 7일 때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7, 1, 그 다음에 8, 15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럼 S1은 마이너스 6이니까 성립하고 S2는 마이너스 5니까 성립하고 그
그 다음 걸 더해주면 S3은 3이 돼서 얘도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7도 안 됩니다. 그럼 8일 때 한번 해볼게요. 8일 때는 또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2, 그 다음 10, 그 다음 18 이렇게 가겠죠. 그럼 S1은 마이너스 6이니까 성립하고, S2 마이너스 4니까 성립하고, S3은 6이니까 또 성립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커지죠. 얘는 항상 성립하네요. 그래서 9일 때는 괜찮게 됩니다. 얘는 성립하게 되겠죠. 8일 때 성립하게 되겠죠. 이번엔 9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6, 첫 번째 항 마이너스 6, 그 다음 3, 그 다음 12 이렇게 커지겠죠. S1은 마이너스 6이니까 성립하고, S2는 마이너스 3이니까 또 성립하지 않게 되겠네요. 9도 안 돼서. 그래서 가능한 자연수 D는 8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AN의 절대값 시그마를 구해볼게요. 자, 그럼 AN이 이렇게 생긴 수열이 되겠죠? 얘를 구할 건데 절대값 씌웠으니까 얘도 플러스 6으로 바꾸고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공차가 8짜리고 첫 번째 항이 2짜리인 등차 수열을 이루죠. 그럼 식을 이렇게 써주고 얘를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더해주면 되겠네요. 첫 번째 항 2, 9번째 항은 98이 72에서 6을 뺀 거니까 66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6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68인데 2로 나눠서 34 곱하기 9 플러스 6, 그럼 34랑 9를 곱하면 306이 될 거고, 여기다 6을 더해서 31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312라는 값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2번 마무리하고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속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1AB. 자, AB가 양수긴 하지만 1인지 아닌지, 1인지 아닌지는 아니죠. 1은 둘 다 아니죠.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1이 제일 작을 때, 1이 중간에 있을 때, 마지막 1이 제일 클 때. 이 세 가지로 나눠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식을 만족할 수 있는 그래프를 찾는 거죠. 얘는 뭐냐면 1에서의 위치가 4라는 거예요. 얘는 1에서 밑으로 갔기 때문에 위치가 마이너스여야 되죠. 얘는 탈락이에요. 자, 얘는 밑으로 이만큼 가고 위로 이만큼 간 결과가 4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이 넓이가 A라고 치면 뒤로 마이너스 A만큼 간 거예요. 그럼 이 넓이만큼 가서 4라는 위치에 존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넓이가 A 플러스 4가 돼야 되겠죠. 그럼 1에서 현재 위치 4 가능하죠. B에서 위치가 3이 돼야 되면 이 넓이만큼 또 빼야 되니까 이 넓이는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거는 성립하겠네요. 자, 세 번째 거는 1까지 위치가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더한 밑에 거를 더한 거에서,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넓이에서 밑에 있는 넓이를 뺀 게 4가 돼야 되겠죠. 근데 B까지 움직인 위치가 3이라고 했어요. 1까지 움직인 위치는 4예요. 자, B까지 움직인 위치는 이 넓이를 빼고 이 넓이를 더한 건데 이 넓이를 또 뺐더니 3에서 4로 바뀐 거예요. 음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B에서의 위치는 3이고 1에서의 위치는 4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넓이만큼 뒤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뒤로 가서 4가 될 수 없어서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불가능한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만 가능하죠. 좀만 더 크게 그려보고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가 A, 여기가 1, 여기가 B. 자,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 넓이만큼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갈 건데 1까지의 위치가 4였기 때문에 이 넓이를 A라고 두면 여기는 A 플러스 4, 여기는 1 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기억부터 볼게요.
1부터 b까지 적분한 게 넓이가 1이냐? 맞는 말이죠. 니은은 위치가 2가 되도록 하는 t1이 a, b 사이에서 두 개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위치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위치 함수를 적분해서 그린다고 생각하면 음량이니까 감증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처음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원점이에요. 밑으로 a만큼 내려갔다가 여기 높이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a 플러스 4만큼 올라가야 돼요. 그럼 더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a 플러스 4만큼 이렇게 올라가서 이 높이가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만큼 내려와서 이렇게 이 높이는 3이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2와 만난다. 여기가 3이니까 2는 그 밑에 있죠. 그럼 얘가 a랑 b 사이에서 식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존재하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디귿 한번 볼게요. t1이 마이너스 1인 t가 0이랑 1 사이에서 존재할 때, 그러니까 위치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게 0이랑 1 사이, 여기 어딘가에서 위치 마이너스 1 되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점 P가 0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0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의 최소값.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이 넓이를 그냥 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2a 플러스 5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a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a의 최소값. 자, 0부터 1 사이에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점이 존재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게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a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은 a의 1을 집어넣어서 7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4번 문제를 봤더니 f0과 f'0은 0이고 f'2는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점에서 접하고 2에서 기울기가 0이 된다. 3차 함수를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 또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x가 0과 2에서만 극값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 그럼 주어진 식을 미분해 보도록 하죠. 그럼 g'x는 하고 안 하고 플러스 안 하고 하고 빼기 뒤에 거 미분하고, 그러니까 얘 뒤에 거는 사라지게 되고 얘만 남게 되겠죠. 얘가 극값 두 개만 가져야 되는데 이미 얘가 0과 2에서 근을 갖죠. 이미 극값 0과 2에서 근을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극값을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0과 2를 제외한 근을 가지면 안 돼요. 접하는 근은 괜찮죠. 0과 2를 제외한 접하지 않는 근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럼 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적분해서 0,0 지나도록 만들고 밑으로 3만큼 내린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프부터 한번 보면 얘가 지금 fx니까 절대값 fx는 인테그랄 fx는 이런 형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근데 0,0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x축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얘를 밑으로 3만큼 내리게 되면 0이랑 2를 제외한 근을 무조건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죠. 극값을 무조건 갖게 되니까 0과 2를 제외한 극값을 무조건 갖게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얘를 가지고 인테그랄 fx를 그리게 되면 증증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럼 얘를 3만큼 내렸을 때 0과 2를 제외한 근을 갖지 않도록 만들려면 최소한 이 길이만큼은 내려야 되겠죠. 이 길이만큼은 내려야 접하는 근은 괜찮으니까 접하는 것까지는 괜찮죠. 이 길이만큼은 내려야 근을 더 이상 안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높이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럼 이 높이는 뭐냐면 이 넓이가 되겠죠. 이 넓이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이 높이는 이 넓이가 되겠죠. 이 넓이는 또 어떻게 구하죠? 3차 함수 넓이 공식을 쓸게요. 12분의 3차 함수 최고창. 이 3차 함수 식을 최고창 음수니까 마이너스 a라고 두고 x제곱 두고
2대 1이니까 여기는 3이 되죠. 그래서 x-3 주고 이렇게 둔다 치면 최고차항이 a가 되고 두근 차이 4승인데 두근은 0과 3이죠. 3의 4승을 해주면 얘가 이 빨간 부분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얘가 지금 3 이하가 된다라고 해주면 자, 여기서 a는 27분의 12, 그러니까 9분의 4 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결론이 됩니다. 자, 그러면 F6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F6을 그대로 갖다 넣으면 마이너스 A 곱하기 36 곱하기 3이 되는데 마이너스 A의 범위는 마이너스 9분의 4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걔를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 될 거니까 A에다 9분의 4를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나오고 얘를 계산하면 9랑 36 약분해서 443 마이너스 48의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객관식 마지막 1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 AX승이 있는데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1,0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이거 위에, 이 직선 위에 x좌표가 음수인 점 A가 이렇게 있다고 했고 OA와 수직인 직선이 이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수직인 직선 이렇게 그려보면 만나는 점 두 점을 BC라고 했을 때 AB의 기울기는 뭐 마이너스 3분의 2고 OA의 길이 2배는 OC가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로그 함수 마이너스 로그 AX 요 함수랑 요거 AX 요 함수 잘 비교해 보면 얘를 90도만큼 회전하면 이 곡선이 나오죠. 이 흰색 곡선을 90도만큼 회전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OB를 90도만큼 그대로 회전하면 OA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OA와 OB의 길이는 똑같아야 돼요. 이 두 길이가 똑같아요. 근데 OA를 2배 한 게 OC라고 했으니까 BC 길이까지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럼 얘 좌표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를 PQ라고 두면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P, Q가 되겠죠. 이 길이가 PQ예요. 그럼 이렇게 수선해발 내리면 PQ니까 얘도 PQ가 되겠죠. Q, P가 되겠네요. Q, P. 그럼 얘는 자동으로 EQ, EP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Q, P도 이 위에 있고 로그 AX 위에 Q, P가 있고 EQ, EP도 이 위에 있죠. 자, 그럼 얘네들을 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식에다 2배를 해주게 되면 2배를 해주고 2배를 할 건데 얘를 이 위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럼 위아래 식이 똑같기 때문에 Q제곱이 EQ와 똑같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Q의 값은 2가 되겠네요. 여기가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A 조건에서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P, Q와 Q, P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분의 Q 마이너스 P가 될 건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의 값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크로스해서 곱해주면 3P 마이너스 3Q는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2Q가 돼서 넘기면 5P 넘기면 Q가 돼서 Q는 5P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자동으로 P는 5분의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가 2,5분의 2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OAD의 외접원과 자,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얘의 외접원은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원이 이렇게 그려지고 얘와 AC의 교점, AC는 이렇게 지나가니까 D가 이렇게 그어지겠네요. 얘가 지름이니까 B랑 D를 이으면 당연히 직각이 되겠죠. 그랬을 때 ABD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OA가 이렇게 있고 OB가 이렇게 있고 BC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직각이고 이렇게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린 거냐면 요 B에서 여기가 A, O, B, C라고 한번 해보면 여기서 B에서 AC의 수선의 발 내린 거예요. 여기가 지름이니까 직각이 되죠. 얘에서 AC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D고 ABD 요 넓이를 구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자, O의 길이를 K라고 두고 OB의 길이 K, BC의 길이를 K라고 두면 이 BDC의 삼각형은 AOC와 지금 닮음이 되겠죠. 몇 대 몇 닮음인지 보니까 이 길이가 루트 5K예요. 그러니까 빗변끼리 비교하면 얘는 빗변이 K고 얘는 빗변이 루트 5K니까 길이 B가 루트 5대 1인 거예요. 그럼 넓이 B는 5대 1이겠죠. 무슨 뜻이냐면 AOC 넓이의 5분의 1을 하면 BDC 넓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AOC 삼각형 AOC의 넓이를 라지 S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는 얘를 라지 A라고 두죠. 라지 T라고 두겠습니다. 라지 T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는 5분의 1T가 되는 거고 AOB의 넓이는 AOC 넓이의 절반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라지 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T에서 2분의 1T와 5분의 1T를 빼면 얘가 통분해주면 10분의 3T가 되겠죠.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빨간 부분의 넓이가 10분의 3T가 되는 겁니다. 그럼 T만 구해주면 끝나게 되겠네요. T라는 거는 전체 넓이를 T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K와 2K를 곱하고 2분의 1을 한 K제곱. 그래서 T는 K제곱이 되는 겁니다. K제곱. 근데 K는 뭐죠? OA의 길이. OA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되는 거죠. 요점 좌표가 2,5분의 2가 되기 때문에 K제곱은 4 플러스 25분의 4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K제곱이 이거고 구하는 거는 얘한테 10분의 3을 곱하는 거. 자, 그럼 얘를 계산하게 되면 왼쪽 통분하면 25분의 104가 되고 여기에 10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약분, 2로 약분 52. 그래서 125분의 156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얘한테 125를 곱해주면 정답은 156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객관식 문제 모두 다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사회 주관식 문제 이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 밑이 4고 얘는 밑이 8이니까 밑부터 통일을 해줘야 되겠죠. 64로 통일하겠습니다. 얘한테는 세제곱씩 해주고 그러면은 로그 64는 A의 2분의 3승, 얘는 제곱씩 해주면 로그 64는 자 B의 제곱, 그러면 A 2분의 3승과 B제곱이 똑같아야 돼서 B는 A의 4분의 3승이 되겠죠. 그러면은 B 대신에 A의 4분의 3승을 이렇게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얘가 이제 4분의 3이 되는 거라서 40과 4분의 3을 곱해서 두 개를 곱해주면 3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0이 됩니다. 자, 17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0부터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자, 그러면 3 빼기 0 분의 f3 빼기 f0. f0은 1이니까 1만 빼주면 되겠죠. 얘와 t라는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똑같다. 미분계수를 말하는 거죠. 미분에서 3을 대입한 값.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1 날라가고 27 빼기 18이 9가 되니까 9를 3으로 나눠서 좌변은 3이 되겠네요. 그러면 t제곱은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t제곱은 3. 정답은 3이 됩니다. 18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SN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SN이 상수항이 있는 이차함수죠. 그럼 얘는
AN을 구했을 때 등차 수열이 나올 건데 걔는 두 번째 항부터, 그리고 첫 번째 항은 다르게 S1로 구해줘야 되겠죠. 그럼 Sn 빼기 Sn-1로 AN을 구해주면 EN 마이너스 P-1이 될 건데, 얘는 두 번째 항부터 A1은 S1로, 그러니까 위에 식에다 1을 대입해서 1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A1은 1이고 A2는 얘한테 2를 넣어서 3-P가 되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P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네요. 그럼 넣어주면 AN은 얘가 이제 2N이 되네요.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그래서 AN이 2N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다 제곱해서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해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직접 공식 쓰지 않고 직접 제곱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1의 제곱, A2는 4니까 4의 제곱, A3은 6이니까 6의 제곱, 그 다음에 8의 제곱, 그 다음에 10의 제곱,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거 두 개 더하면 100이고 얘까지 더하면 200, 200에다가 17 더해서 21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17이 됩니다. 자, 그러면 1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차 함수와 절대값 함수가 주어졌는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2차 함수를 먼저 구해주면, 그려보면 일단 근이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리고 0,4를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그려지게 되겠네요. 자, 얘는 x가 0 이상일 때는 2x가 될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반쪽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반쪽. 얘는 이 전체 넓이의 절반이죠. 그래서 공식을 써서 구하게 되면 6분의 최고차 함계수 2, 그 다음에 두근차가 2루트 2죠. 두근차의 3승을 하면 이 부분의 넓이인데 그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해주고요. 더하기 0부터 여기까지. 그럼 교점을 구해야 돼요. 교점.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냐면 2x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식의 교점이 되겠죠. 다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돼서 이 교점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2차식에서 1차식을 빼서 자, 이런 식으로 적분해 주게 되면 됩니다. 자, 계산은 생략하고 바로 한번 값을 구해 볼게요. 얘를 계산해 주면 3분의 8 루트 2 플러스 3분의 7 이라는 값이 나와서 이 앞에 있는 3분의 8이 A이고 얘가 B,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3분의 15니까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이 됩니다. 3분의 15니까 5라는 값이 나오죠. 3분의 15, 그래서 5. 정답은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2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f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졌는데 저 식을 좀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식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오른쪽에 있는 식을 왼쪽으로 넘기고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이런 식이 되죠. fx, 얘를 뺄 건데 마이너스를 이 안으로 넣어줘서 플러스 t-x, 그 다음에 f'x는 2t 플러스 1이다 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접선 방정식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접선 방정식을 구할 때 보통 이렇게 구하죠. K라는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나타내라 그러면 y는 f' k, 그 다음에 x-k 플러스 fk, 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럼 얘한테 k 대신에 x를 집어넣은 게 이 왼쪽에 있는 식이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t를 집어넣고 y 대신에 2t 플러스 1을 집어넣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x라는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인데 걔가 t, t 플러스 1을 지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3차 함수 밖에 있는 점 t, 2t 플러스 1에서 이 3차 함수에다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접점의 x좌표를 x라고 두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그 x좌표가 0 하나만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 상태에서는 뭐 이쪽에 하나 더 그릴 수 있으니까 이런 그림은 안 되겠죠. 그럼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t, 2t 플러스 1이라는 거는 y는 2x 플러스 1 위의 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좌표 평면을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나면 y는 2x 플러스 1 이 위에 임의의 점 t, t, 2t 플러스 1 이라고 둘 수 있겠죠. 이 점에서 3차 함수한테 그은 접선의 접점이 0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0에서 일단 얘랑 접해야 돼요. 0에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접하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서 그은 접선의 접점이 0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왔어요. 3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좀 지우고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3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는 항상 변곡점에서의 접선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변곡점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렸을 때 이게 y축이라고 하고 y축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교점 위에서는 접선을 하나밖에 못 그려요. 얘한테밖에 못 그리고 얘한테 그리려고 봤더니 얘보다 가팔라져서 그릴 수가 없고 이 점이 되는 순간 2개 그릴 수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3개 그릴 수 있고 다시 이 교점을 기준으로 교점에서 2개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하나밖에 못 그리죠. 그러니까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 방정식과 이 직선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접선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점을 기준으로 접선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바깥에 있을 때는 1개, 2개를 그릴 수 있죠. 지금 접점의 x좌표 0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위로 올라오면 또 다시 1개, 2개 그릴 수 있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한테 하나밖에 못 긋는 거예요. 다시 여기가 되는 순간 또 2개 그릴 수 있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3개 그릴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1개밖에 그릴 수 없는 구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y는 2x 플러스 1이 있을 때 여기가 x는 0인 곳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유로 변곡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여기랑 요 사이에서만 1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접선 그릴 수 있는 구간이 A부터 6까지라고 했어요. A부터 6까지. 그럼 여기가 6인 거죠. 여기는 A인 거고. 그럼 얘는 여기가 A고 6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0이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이 왼쪽에 있는 그림만 성립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fx를 세워주면 되겠죠. 그럼 fx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1차 함수와 접하게 되죠. 0에서 접하고 6에서 만나게 되죠. 최고차항 a라고 두면 x제곱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x-6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x제곱과 x-6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얘가 fx가 되는 겁니다.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a도 1이 돼서 그냥 얘가 fx가 되는 거죠. 그러면 f7의 값은 7을 넣어주면 15에다가 플러스 49가 돼서 64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64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A에는 일단은 등차 수열로 나와 있고 B에는 등비 수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A에는 첫 번째 항이 0이고 공차가 K분의 1이니까 0에다가 K분의 1을 계속 더해주는 수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지겠죠. 그럼 BN이라는 애는 첫 번째 항이 100이고 공비가 K분의 1이니까 얘한테 K분의 1을 계속 곱해주는 수열이 되겠죠.
근데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얘네들이 지금 AP와 BQ를 만족하는 순서상 PQ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를 구해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 중 겹치는 게 3개다 라는 뜻이에요. 겹치는 게 3개다. 근데 지금 보면 K가 자연수거든요. 그럼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K분의 K가 될 거고 또 K분의 K 플러스 1 지나서 또 언젠가는 K분의 2K가 될 거고 얘가 1이고 얘가 2죠. 또 언젠가는 또 3이 되고 4가 되고 그러니까 이 A에는 모든 자연수를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0이라는 숫자는 무조건 겹치게 되겠죠. 그럼 100을 제외하고 2개가 더 겹쳐야 돼요. 그 겹치는 거를 밑에 있는 등비주얼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겹치게 되려면 이 100분의 K를 보죠. K분의 1, K분의 2, K분의 3 하다 보면 언젠간 K분의 100도 무조건 들어가게 되겠죠. K분의 100도 무조건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K제곱분의 100, 그 다음에 이제 K3승분의 100 이런 애들 중에서 딱 하나만 추가돼야 돼요. 그럼 추가되려면 어떤 애들이 추가돼야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K가 100의 약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K가 100의 약수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00을 K로 나눠서 K분의 어떤 자연수다라고 쓸 수 있죠. 만약에 K가 100의 약수면 그럼 얘도 무조건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얘도 무조건 포함. 근데 얘는 100을 K로 나눠도 K제곱분의 어떤 자연수가 나오겠죠. 이 자연수가 K로 한 번 더 나눠 떨어져야 얘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K분의 자연수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3개를 포함하려면 얘까지 포함하고 얘는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00은 K로 나눠 떨어지되 K제곱으로는 나눠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위아래를 K로 한번 나눴어요. 여기서 K로 한 번 더 나눠 떨어지면 얘도 이 안에 있게 되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니까 K는 100으로는 나눠 떨어지지만 100은 K로는 나눠 떨어지지만 K제곱으로는 나눠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K로 가능한 거는 100의 약수죠. 일단 약수들이 후보고 이 중에서 K제곱은 나눠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럼 1은 안 되고 2 제곱하면 4이 들어가니까 안 되고 4 제곱하면 16 안에 없죠. 괜찮고 5 제곱하면 25 있으니까 안 되고 10 제곱하면 100 있으니까 안 되고 20 제곱하면 없으니까 되고 25 제곱 되고 50 제곱 되고 100의 제곱 되고 그래서 가능한 게 얘는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 더해주면 자 199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9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관식 마지막 22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문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이 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작은 순서부터 차례대로 뭐 알파 1부터 알파 5까지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얘를 좀 해석해 봐야 되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자, fx 빼기 는 5 빼기 4fx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자, 얘를 잘 보면 이 fx를 k라고 한번 했을 때 fk는 5 빼기 4k가 되겠죠.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fx와 5 빼기 4x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을 k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이 성립하겠죠. 이거의 교점을 k라고 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하려면 얘가 k가 되면 되는 거죠. 얘가 k. 그러니까 이 식의 실근은 fx와 k의 교점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림으로 좀 예시를 들어보면 fx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 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이 3차 함수가 y는 알파, y는 베타, y는 감마와 만나는 얘네들이 전부 다 실근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두고 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좀 어느 정도 그려야 좀 식이 그래프가 좀 풀릴 텐데, 해석이 될 텐데, 주어진 조건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젤을 활용해서 fx를 좀 대충 그려보면 fx는 1,1에서 기울기가 0짜리인 애죠. 그러니까 4개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애, 이렇게 되는 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것들이죠. 그리고 1,1에서 기울기가 음수인 애들. 음수니까 뭐 이렇게 되는 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애. 이 총 4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1에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긴 경우를 먼저 해볼게요. 이때 직선이 이 직선도 1,1을 지나니까 이 점에서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교점이 하나, 둘, 셋 생기게 되겠죠. 교점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가장 큰 게 1이에요. 1. 그럼 1에서 가로선 하나 그어주면 2개 생길 거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교점 2개가 생기죠. 1보다 작은 교점 2개니까 이렇게 생겨서 4개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5개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얘는 탈락이고, 자, 두 번째 1,1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경우, 자, 얘도 직선 방정식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근이 1개, 2개, 3개 생기게 되겠죠. 그럼 가장 작은 근이 1이고 가장 작은 근이 1, 그리고 1보다 큰 거 2개가 생겨서 총 근의 개수가 또 4개가 되겠네요. 그럼 5개가 될 수 없어서 얘도 탈락. 그럼 세 번째 1,1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경우, 그럼 얘도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일단 1에서 하나,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근 하나, 1보다 큰 근 하나. 근데 여기서 지금 이미 3개가 생겼죠? 그럼 5개를 만들려면 이렇게 지나줘야 돼요. 그래야 5개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의 x좌표가 0이라고 나왔어요. 얘가 0이다 라고 나왔어요. 근데 얘가 1이기 때문에 절대 0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얘도 탈락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1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때, 그럼 얘도 직선 방정식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자, 여기서 1보다 작은 근 하나, 1 하나, 1보다 큰 근 하나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일단 가운데 1 하나 긋고 1보다 큰 거 하나 긋고, 그럼 지금 3개 생기죠. 1보다 작은 거 하나 그어서 5개 생겨야 되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근이 이렇게 지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만 유일하게 가능한 게 되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조금만 더 크게 그려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그려보면 1,1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직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하나, 1보다 큰 데서 하나,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데서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서 총 5개의 실근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세 번째 거, 얘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fx를 어떻게 세울 거냐면 이렇게 그렸을 때 2대 1이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면 이 길이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fx식을 이렇게 세우는 게 가장 간단할 것 같아요. fx는, 자, 일단은 1이라는 직선과 얘가 지금 y는 1이죠. 1이라는 직선과 최고창 모르겠지만 음수니까 마이너스 a라고 주고 1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만나니까 식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세워주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a만 구하면 fx가 끝나는 거거든요. a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의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이렇게 오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 0에서의 y좌표랑 이 교점에서의 x좌표가 똑같아야 돼요. 이 0에서의 y좌표는 얘한테 0을 넣어주게 되면 1-2분의 1 a가 되겠죠. 얘가 0,1-2분의 1 a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2분의 a를 이 3차함수에다 대입한 거랑
1차 함수에다 대입한 거의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1-2분의 a를 3차 함수에다 대입한 거는 자 이렇게 될 거고, 얘랑 이 파란색 1차 함수 5-4x에다 대입한 거랑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자 식이 이렇게 세워지겠죠. 그럼 자 얘를 자 풀어줄 건데 1이랑 1 사라지고 a 한 개씩 약분해주고 그 다음에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a제곱, 그 다음에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a는 2라는 함수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거 전개한 다음에 다 왼쪽으로 넘겨서 3차 함수 조립제법 쓰면 a가 4일 때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a에다 4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0,-1이 돼서 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4가 되기 때문에 a 대신에 4를 넣어주게 되면 자 이게 fx 완성입니다.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만 넣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16이니까 1 플러스 8이 돼서 이렇게 9라는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9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주관식 22번까지 다 풀어봤고, 이어서 선택 과목 확통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